자, 그럼 이제 비로소 모델링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맵소스 뭐 하다가 또 고칠 뭐 본의 아니게 실수로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오른 버튼 에디터 분리를 해 놓을게요. 이 나비 날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나비 날개를 제가 복사해서 쓸 건데 우선 이쪽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거 잘 알죠? 우리가 카트라이더 바퀴 할 때 했었어요. 미러로 복사할 수가 있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이걸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복사해서 쓰면 나비 날개를 이제 펄럭거릴 건데 이렇게 펄럭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펄럭거리냐면 축이 여기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축은 기본적으로 뭐 내가 만들던 그 물체 중앙을 대부분 잡아줘요. 근데 우리가 펄럭거리는 축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여야겠죠. 그죠? 축을 바꾸는 방법. 여기 세 번째 탭에서 합니다. 이제 하이어라키라는 건데요. 구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펙트 피봇 온이라는 걸 켜주면 저 그 트랜스폼 기즈모가 바뀌어요. 모양이 요렇게. 그죠? 요 꺼졌을 때 움직이면 오브젝트가 움직여지지만 이걸 켜놓고 움직이면 오브젝트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축이 움직여져요. 축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끄면 돼요. 축을 다 움직이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나비날개 이렇게 잘 움직이겠죠. 요겁니다. 어펙트 피봇 논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축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축 굉장히 중요해요. 객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되는 게 우리가 저번에 스케일이나 로테이션 할 때 썼던 여기 두 개의 축을 쓸지 하나의 축을 쓸지 이것도 이제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죠. 되었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남녀에게 짓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미러도 요 축을 기준으로 미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축을 보니까 여기 X축이네요. 그죠? X축으로 미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미러 눌러서 노카피가 아닌 카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몸통에서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죠? 맞춰 놓고 나서 왼쪽으로 좀 이동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동시켜놨어요. 애벌레도 여기 있기보단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요거 이렇게 잡고 요걸 해줄까요? 리셋이라는 걸 누를게요. 자, 해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줄 때 자식은 부모의 회전값이나 확대 축소된 스케일 값까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이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거를 스케일링을 좀 약간 찌그러지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찌그러진 형태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속을 받아서 찌그러진 형태로 스케일링 된 모습에 회전을 해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회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미연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스케일링 되고 로테이션 되고 뭐 이런 것들 바뀌어진 것들을 그냥 초기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초기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영향 주지 말라고 우선 요거까지 켜줄게요. 됐죠? 자, 여기서 엄마는 누구일까요? 얘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 나비 날개가 쫓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쫓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래요. 얘가 엄마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너는 자식이고.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썼던 거 이거는 기억나죠? 돌고래의 웨이브를 연결했을 때 bind space waps라는 거였죠? 근데 오늘 할 것은 요겁니다. 체인 모양으로 엮어주는 건데 링크라고 해요. 맥스에서는. 다른 툴들에서는 뭐 페어런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걸 누르고 방법은 이래요.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자식을 드래그해서 엄마한테 떨궈요. 땅볼 깜빡이죠. 그죠? 그리고 얘도 왼쪽에 있는 날개도 드래그해서 엄마한테 떨궈요. 깜빡이래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얘가 움직이면 이제 엄마 쫓아다니죠. 그죠? 여기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켜놓고 이렇게 켜놔요. 해놓고 얘를 이렇게 뚱 하고 얘도 이렇게 엄마가 얘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떨구면 됩니다. 그럼 엄마 자식이 완성이 돼요. 됐죠? 이거 엄마 자식이 연결된 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실린더가 몸이었고 플랜 1, 2번이 날개였잖아요. 그럼 요 하위 객체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실린더 003이다. 이거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바디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얘는 윙 레프트, 얘는 윙 라이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보다 파악하기가 쉽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비로소 나비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나비 애니메이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거를 얘 축이 좀 앞으로 가 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잡고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애니메이션 할 때 이거 켜놓는 거 알죠? 오토키 켜놓고 빨간색 창이 뜨면 이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포즈는 제가 날개를 한 위로 한 70도 접을까요? 70도 접어볼게요. 따다다다다. 근데 이 접으려고 70도 맞추려고 했더니 맞추기 힘드네요. 그죠? 여기 수치가 뭐 60점 몇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것보다 요걸 켜놓을게요. 앵글 스냅이고요. 요걸 켜놓으면 회전할 때 보다시피 5도씩 돌아요. 그럼 70도 맞추기 쉽죠. 위로 70도, 얘도 이쪽으로 70도. 됐죠. 오토키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요걸 켜서 이쪽에서 70도, 이쪽에서 70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0프레임에 있고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5프레임 정도에서 내릴까요? 5프레임에서 반대로 70도 내릴게요. 140도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140도. 얘도 140도 이쪽 내려주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한번 펄럭. 그 다음 10프레임에선 다시 위로 140프레임 가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140프레임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볼까? 요거 맥스에서는 쉬프트가 복사다. 요 키프레임 0프레임에 있는 얘를 쉬프트 드래그로 옮기면 이렇게 복사도 되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한번 펄럭이죠. 그렇죠? 그래서 키프레임을 완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블루로 이렇게 한번, 맞나? 아니다. 이게 블루였죠? 이게 그린이었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펄럭이면 돼요. 한번 펄럭이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한 1분 동안 계속 펄럭여야 돼. 그렇다면 내가 이거 키프레임을 계속 복사를 하든지 계속 날개 휘젓는 걸 계속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굉장한 노가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동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 몸을 안 했구나. 저 이거 할게요. 이것도 안 했어요. 몸이 가만히 있으니까 좀 로봇 같죠? 그래서
날개를 밑으로 내저을 때는 하늘로 좀 올릴게요. 몸을 약간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일 때 날개를 밑으로 휘저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다시 제자리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날개는 회전하고 몸은 위아래로 이동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날개 그리고 몸 이렇게 다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의미하는 거 잘 알죠? 녹색일 때는 회전이란 뜻이고, 그리고 빨간색일 때는 이동이란 뜻이에요. 저희 나중에 블루를 뜨면은 스케일 됐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세 개를 다 잡았고요. 어디 있어? 전에 그 타이틀 애니메이션 할 때 지구본이라고 했던 그때 썼던 커브 에디터입니다. 커브 에디터를 쓸게요. 자, 이거 물체 3개 선택하면 이렇게 커브가 나타납니다. 각자의 커브인데, 이 윙 레프트만 보면, 바디 빼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회전한 거예요. 여기에서 XYZ는 RGB 색깔로 나타나요. 여기 키프레임 색깔하고는 좀 무관하게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Z 회전 값으로 이렇게 펄럭였다는 거예요. 여기 한쪽은 왼쪽에 대한 얘기일 거고, 그죠? 하나는 오른쪽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위아래 커브가 서로 틀린 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몸은 위아래로만 Z 값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펄럭이고 가만히 멈춰 있죠. 이런 건 이제 콘스탄트라고 그래요. 뭔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라는 건데, 요거 바꿔줄 수 있어요. 어디서 바꿔줄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요 레이아웃 창이 이게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빈 공간에다 대고 오른 버튼을 누르면 로드 레이아웃 중에 클래식이라고 있습니다. 클래식으로 좀 바꿔줄까요? 파라메터 커브라는 건데요. 찾았나요? 저거? 오른 버튼 눌러서 클래식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뭐가 체크가 되어 있냐면 컨스탄트, 일정한 값을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프 보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한번 펄럭이고 어떻게 하고 싶어? 또 펄럭이고 계속 루프로 계속 반복하고 싶죠. 루프로 바꾸면 됩니다. 루프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이 불이 들어왔죠. OK를 누르면 저 컨스탄트 커브가 이렇게 싹 다 바뀌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내가 키프레임은 3개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이 키프레임을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무한히 날아가는 나비가 만들어지겠죠. 자,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요걸로 바꿔주세요. 루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비 하나가 이제 비로소 애니메이션까지 되는 걸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누르면 이 커브가 화면에 꽉 채워지게끔 만들어져요. 이 3개 커브가. 아니면 특정한 커브, 뭐 Z만 잡고 이걸 누르면 Z만 이렇게 채워주겠죠. 화면에 채워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게 나오면 됩니다. 이제 나비를 한 마리가 완성이 됐는데 이 나비를 100마리를 날려볼게요. 근데 100마리를 날리려면 제가 이거를 100개를 복사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또 제각각 100개를 해줘야 되느냐? 뭐 그렇게 노가다를 하는 것보단 이것을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파티클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파티클이라는 게 이제 처음 접하는데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파티클은 사실 그 모션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뭐 3D CG에 쓰이는 이펙트들 그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요거 보면
파티클이라고 있고요. 오늘 써야 될 거는 뭐 여기 자세히 보면 뭐 스노우 눈 만드는 것도 있고, 뭐 클라우드 구름 만드는 거, 뭐 블리자드 폭풍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쓸 것은 요걸 쓸 겁니다. 슈퍼 스프레이. 슈퍼 스프레이를요. 이쪽에서 만드는 것보단 여기 프론트에서 만들게. 프론트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저거는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이해보면 총알이 따르릉 나가죠. 그죠? 이렇게 있고. 자, 요거를 지금 기본 세팅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총알이 뚜두두두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사실 이 총 쏘는 것도 이걸로 만들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비가 이렇게 일렬로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보다 약간 좀 퍼져서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쳐볼게요. 요거 모디파이 가서 고칠 수 있겠죠. 모디파이 가서 고치면 되는데 고치려고 봤더니 창을 4개나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너무나 많죠, 옵션이. 자, 그 중에, 이거 뭐 옵션을 막 고쳐보면 이게 뭐 형태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이 바뀌긴 하는데, 이거 뭐 다 알아서 고치는 것보단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로드 앤 세이브라고 있죠. 프리셋으로 버블, 그러니까 물방울 같은 느낌 주려면 이것을 해요.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수치가 딱 바뀌죠. 플레이해보면 얘는 이렇게 보여요. 물방울 날아가듯이 보이죠. 또는 바꿔볼까? 다른 거? 다른 게 뭐 있나? 파이어웍스 눌렀더니 얘는 펑 퍼지는 느낌이네요. 타다닥 하면서 불꽃놀이 할 때 쓰기 좋겠네요. 그리고 호스는 물 뿌리는 데 쓰겠죠. 그죠? 샤게이브는 뭔가 폭발할 때 씁니다. 폭발할 때. 펑 하고요. 그리고 트레일은 뭐죠? 로켓이나 이런데 불꽃 꼬리를 달 때 씁니다. 웰딩 스파크도 그런 쪽에 쓰지만 약간 뭐 불꽃놀이 하는 폭죽처럼 막 사방으로 퍼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디폴트가 이렇게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이 버블을 조금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버블로 바꿔보세요. 버블로 바꾸세요. 버블. 이렇게. 수치가 저런 식으로 됩니다. 오. 미안해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에이. 이거 슈퍼 스프레이를 잡고요. 여기 모디파이 가서 버블을 더블 클릭을 하면 버블 형태로 바꿔줘요. 움직임을. 여기는 수치를 자기가 버블 쪽으로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는 일렬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버블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듯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버블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버블로. 자, 파티클은 대부분 구조가 애니메이션을 뭔가 켜놓고 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 수치를 다 조작해서 느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 파티클을 여기서 잘 이해를 하면 대부분 용어나 이런 것들만 조금 틀릴 뿐 거의 다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뭐 마야든 시네마포디든 게임 엔진인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이런 쪽에 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요거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지 그쪽에서 보이나요? 이런 거 이제 입자 하나하나가 뭘로 되어 있어요? 십자로 되어 있죠. 십자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면 틱이라고 그럽니다. 틱. 여기 보면 그래서 틱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다수로 바꾸면 점으로 바뀌어요. 틱스 이렇게. 자, 요거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뭐 메터리 에디터에 있는 체커처럼 컴퓨터의 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메시로 표현을 하면 모델로 표현하면 굉장히 많이 느려질 거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한 몇백 개 날아가는데 근데 한번 몇백 개 날아가게끔 해볼까요? 메시로 바꿀게요. 짠, 메시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와요. 스피어죠. 메시로 바꿨더니 여기에 봤더니 어디 있냐면 이제 메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있네요. 파티클 타입에 가보면 스피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피어로 나온 겁니다.
큐브도 있네요. 큐브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뭐 기본 기하체에 쓰이는 것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요거를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요 나비잖아요. 나비를 써야 되잖아요. 나비를 쓰고 싶어요. 나비를 쓰고 싶은데, 이 나비를 어떻게 할 거냐, 복사해서 인스턴스를 쓰고 싶어요. 여기를 바꾸면 여기도 바뀌게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쉬로 바꾸되 여기를 인스턴스로 바꾸면 돼요. 여기 보면은 스탠다드를 쓰지 않고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를 쓰겠다 이렇게 해주면 요 밑에가 이게 켜져요. 인스턴스 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를 쓸 건지 픽으로 찍어 달래요. 그런데 이 객체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를 다 찍을 수 없어요. 얘는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어요. 무엇을 찍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엄마를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픽으로 엄마를 눌러줍니다. 픽으로 엄마를 딱 누르면 이렇게 돼요. 오, 되게 무섭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왜냐면 이 엄마 몸뚱아리가 나온 건데 엄마 몸뚱아리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이면 되겠죠. 스케일 사이즈라고 있네요. 사이즈 4네요. 4를 0.5 정도 줄여볼까요? 0.5 이 정도네요. 더 줄일까요? 이거 키워보면 돼요. 이렇게 저는 한 뭐 0.05 이렇게 줄였습니다. 좀 잘 보이게 나중에 좀 바꾸더라도 좀 키워놓고 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땅콩처럼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메쉬로 바꾸고 얘를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로 바꾸고 픽으로 엄마를 찍어줘요. 이렇게 땅, 그쵸? 아이고,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이거 메쉬,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픽으로 이렇게 찍어줘요. 그쵸? 이게 1번. 그래, 2번은 이겁니다. 사이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나비 몸뚱아리가 이렇게 붙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잘 될 거예요. 뒷부분은. 되었나요? 다 되었으면 채팅창에다 다 되었다고 써주세요. 이현주 학생은 좀 이따가 팀뷰어랑 이걸로 좀 알려줘요. 팀뷰어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럼 내가 들어가서 도와줄게요. 채팅글을 이제야 봤네요. 다 되었죠? 그런데 봤더니 몸뚱아리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식인 애로 있었던 날개에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픽에 보면 픽 밑에 뭐가 있냐면 use subtree also 라고 돼 있죠. subtree,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애들도 역시 같이 쓰겠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쓰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눌러주면 돼요. 딴 우리도 날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날개를 만들었던 모델링 플랜이 그대로 보이네요. 여기에다 우리가 아까 뭐 4개 채널을 뭐 오페서티나 스페큘라 범프 써가지고 뭐 이쁘장에 만들었던 날개가 안 들어오네요. 그거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에 이걸 눌러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컴퓨터 부하가 많이 걸릴까봐. get material from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매터리얼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하나 켜주고요. 요거 한번 눌러주면 돼요. 이게 세 번째 할 일입니다. 비로소 나비가 이렇게 들어오죠. 약간 저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라고 하는 것보단
이 파티클이라는 거는 그 약간 모든 수치가 연동이 돼서 하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고 저 수치를 막 만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모양이 나와요. 수치도 외워서 할 정도로 뭐 10개 미만이 아니고요. 거의 뭐 100개가 넘어요. 파티클 쪽에 들어가는 수치가. 그러니까 외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나비가 너무 커서 그런데 사이즈 조금 더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나비가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멈춰볼까요? 나비가 막 뒤죽박죽 막 얘는 밑을 보고 얘는 위를 보고 뭐 뒤죽박죽이죠. 수치한 듯이. 그죠?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무조건 랜덤으로 회전시켜서 그래요. 이 입자들을. 그래서 이 회전하는 거를 내가 제어를 해주면 되겠죠. 제어는 어디서 해주냐면 여기 찾으면 로테이션 앤 컬리전, 회전과 충돌이라는 곳에서 할 수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스핀 랜덤으로 돌아가 있죠. 근데 내가 방향을 정해줄게요. 유저 디파인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대신 요 값들은 다 0으로 바꿀까요? 자, 이거 0으로 바꾸는 방법 맥스에서는 이걸 뭐 내가 이렇게 수치로 키보드 이렇게 0 누르는 것보단요, 여기 스피너 있죠. 여기 화살표 위아래로 되어 있는 이 스피너를 마우스 오른 버튼 한번 쿡쿡 눌러보세요. 그럼 무조건 0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54도 이렇게 놨다가도 이거를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피너를 오른 버튼 탁 누르면 0으로 팍 바뀌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나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땅을 보면서 가네요. 그죠? 방향을 어떻게요? 90도 돌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도가 있어요. 페이스에 각도, 이걸 90도 돌려놓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는데 뒤로 가네요. 그죠? 그렇다면 90도가 아닌 마이너스 90도겠죠?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나비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값을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이너스 90도일 수 있고요. 여러분 중에는 뭐 그냥 90도인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저는 이거 X축을 바꾸고 있는데요. X가 아니고 YZ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드는 방향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쉴게요.